으악,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어느 겨울날 독일 뮌헨의 한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비명 같은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정숙하기 그지없는 독일의 회사 구내식당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생소한 냄새에 많은 직원들이 코를 찌푸리고 있었고 몇몇은 아예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식당을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술렁이게 만든 냄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된장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독일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된장국이 오르게 된 걸까요? 게다가 그 된장국은 끝내 독일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을까요? 오늘은 한 그릇의 된장국이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 충돌과 화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독일인 토마스 밀러 씨가 직접 제보해준 내용과 회사 내부 SNS에 공유된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뮌헨에서 살고 있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는 독일에서 가장 명망 높은 공과대학 중 하나인 뮌헨 공과대학교 테크니컬 유너버서티 어브 뮤닉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대기업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지난날을 회상하는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안정적인 연봉에 훌륭한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직장 동료들도 모두 전문성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회사의 분위기도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죠. 하지만 토마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살 속에서도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점심시간이었죠. 아, 혹시 제가 너무 사소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토마스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미식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주말이면 종종 뮌헨 시내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휴가 때는 항상 맛집 탐방이 여행 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조금 단조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는 독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독일 음식도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도네르 케밥이나 커리부어스트 같은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슈니첼이나 학센, 아이스바인 같은 전통 요리들도 훌륭하죠.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겨울에 먹는 아이스바인은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누구나 지루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회사 구내식당은 정말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토마스는 구내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진 않았어요. 이전 영양사 마티아스 씨가 계실 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분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신 분이었어요. 이탈리아 파스타도 자주 나왔고 때로는 태국 요리나 인도 커리 같은 이국적인 메뉴도 선보이셨죠. 직원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요. 하지만 마티아스 씨가 퇴직하시고 새로운 영양사가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오신 영양사님은 한스 바우어라는 분이었어요. 전통 독일 요리의 대가라고 소개받았죠. 바이엘은 지방의 전통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여러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바우어 씨는 독일 전통 요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그 열정은 존경할 만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였죠. 취임 첫날부터 메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파스타도 커리도 없었죠. 오직 독일 전통 요리만 나왔고 심지어 같은 메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바우어 씨의 고집스러운 메뉴 운영은 직원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많은 이들이 구내식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근처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해결했고 일부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했죠. 밖에서 사 먹자니 식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구내식당은 회사 보조금 덕분에 한 끼에 5유로 정도면 충분했는데 밖에서는 최소 12유로는 써야 했거든요. 게다가 자주 외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음식들이 구내식당보다 기름지고 자극적이니까요. 토마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냉동식품을 사서 회사에 가져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도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세 질려버렸어요. 결국에는 다시 밖에서 사 먹는 생활로 돌아갔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매일매일 고민거리였던 어느 날 우리 팀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요. 토마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 보여서 인턴인 줄 알았어요. 작은 체구에 귀여운 얼굴을 한 동양인 여성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정직원으로 입사한 신입이더군요. 한국계 독일인 민지 박이었습니다. 민지는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독일에 이주해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완벽한 독일어 실력은 물론이고 영어도 능통했죠. 뮌헨 공대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민지의 직속 상사가 되어 그녀를 지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점심도 같이 먹고 회사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죠. 민지는 정말 밝고 열정적인 동료였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났고 팀워크도 좋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는 구내식당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매일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내 도시락 좀 구경해도 될까? 하고요. 민지의 도시락은 토마스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하얀 쌀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한국식 도시락이었죠. 김치, 불고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름도 생소한 반찬들이 빼곡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좀 당황했죠. 특히 김치와 마늘 냄새가 꽤 강했거든요. 하지만 민지 앞에서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민지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갔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됐어요. 한 입만 먹어볼까?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더군요. 곧 민지에게 레시피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몇은 직접 한식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죠.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이제는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에 익숙해져 갔죠. 오히려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우리 팀의 안나는 한식에 완전히 빠져들었더군요. 안나 슈미트는 토마스의 팀에서 일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의 강한 향신료 냄새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호기심에 한 번 맛을 본 뒤로는 오히려 가장 열정적인 한식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안나가 출근하자마자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주말에 아시안마트에 가서 고추장이랑 김치를 사왔어요. 민지가 알려준 대로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하면서요. 물론 맛은 민지 도시락에 비하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죠.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한식에 관심을 보이자 민지는 문득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작은 한식 파티를 열자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도시락 냄새도 부담스러웠는데 집에서는 더 강한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옷에 냄새가 배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민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동료였기에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토마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박소혜 씨는 한국에서 전문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고, 그날 저녁 토마스와 동료들은 평생 잊지 못할 한식의 진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도시락에서 보았던 반찬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요리들이었죠.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수십 가지의 반찬들. 테이블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어요. 박소의 어머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일식 수저도 준비해 두셨더군요. 토마스는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더군요. 특히 된장찌개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졌거든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점원 포테이토 수프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었죠. 그날 이후로 토마스는 한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한식이 먹고 싶어졌고, 심지어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한식 레시피를 찾아보며 직접 요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식 요리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된 한식 레시피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영어로 된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둘 따라 해보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특히 간장과 고추장의 양을 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내식당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바우어 씨의 고집스러운 메뉴 운영 때문에 구내식당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더군요. 결국 바우어 씨는 해고되었고, 구내식당의 존폐 여부를 놓고 경영진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마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민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우리 회사 구내식당을 맡아주실 생각이 있으실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민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박소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을 책임진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죠.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식을 내놓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독일 요리와 한식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메뉴를 개발하셨죠. 예를 들면 슈니첼과 김치를 함께 내놓거나 독일식 감자 요리에 한국식 양념을 가미하는 식으로요. 직원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에 흥미를 보였고 조금씩 입맛이 길들여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구내식당은 점점 더 많은 직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박소혜 씨가 처음으로 된장국을 메뉴에 올린 날이었죠. 된장국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토마스는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 냄새 때문에 경악했으니까요. 심지어 몇몇은 항해 메일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한 번만 먹어보라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맛이 오히려 독일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된장국 냄새가 구내식당에서 날 때면 다들 아, 오늘은 한식이구나 하면서 기대에 찬 표정을 짓는답니다. 심지어 몇몇 임원들은 박소의 어머님께 개인적으로 요리를 배우러 다니기도 해요. 한식이 이제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 된 거죠. 토마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된장국과 슈니첼이 공존하고 김치와 감자 요리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의 낙은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만의 맛있는 된장국 만드는 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샘물이었습니다.